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늘부터 본격 가동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한 15분 정도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대환대출 플랫폼 정말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대출을 소개해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환대출 플랫폼, 대출을 바꿔 타는, 갈아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대한대출 플랫폼은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대출을 이제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이제 갈아타는 것을 우리가 대한대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특징이 이제 대출 이동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겠죠. 대출 이동 시스템. 네, 대출 이동 시스템으로 과거의 대출을 이제 보통 대한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데 이게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오프라인 가서 쓰기도 해야 되고. 은행 지점에 막 찾아가야 되는 네. 거죠. 예. 근데 이 대출 이동 시스템은 어차피 전산이잖아요. 어차피 금융권이고 이게 그냥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 대한대출 인프라 개념이라든지 지금 나오죠. 인프라 개념이 이런 어떤 그 대출 이동 시스템으로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A 금융사에서 기존 대출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B 금융사 가서 이제 새로운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대출을 가지고 A 금융사에 이제 채무가 소멸이 되겠죠. 갚아주니까 상환해 버리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표현인 거죠. 예, 15분 안에 이런 대출, 신규 대출 받아서 다시 상환하는 게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비교 앱이 따로 지금 있는 거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입니까? 이거? 일단 내가 만약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다, 예, 아니면은 조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랫폼 앱을 이제는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플랫폼 앱. 네, 그 앱은 이미 뭐 차트에 나오겠지만은 일단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 뭐 뱅크샐러드라든지 카카오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네, 토스, 예, 이런 앱들이거든요. 예. 이런 네 가지 앱이 있는데 여기서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이죠. 여기에 가면 원래 있던 좀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든 대출을 다 비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듯이 뭐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어떤 어플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가셔서 이제는 내가 조회를 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제 당연히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마이데이터는 나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가입을 당연히 하셔서 보게 되면은 그럼 내가 기존의 대출과 새롭게 받을 대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여지게 돼요. 아무래도 대출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여기가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기존 대출이 더 낫구나라는 걸 비교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안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아예 갈아타기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한 번에 안 돼요? 그렇진 않고요.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움직일 은행 어플로 가셔야 돼요. 그 은행 어플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는 대출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아예 갈아탈 은행을 확정 지은 거예요. 그냥. 뭐 대출 비교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아예 갈아탈, 뭐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간다. 그럼 B은행 어플로 가셔서 아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과 은행 어플의 차이는 대출 비교가 다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은행권, B라는 은행권, 내가 옮겨갈 은행권의 상품만 볼 수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사실. 어차피 실행은 해당 은행 어플로 가셔서 실행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출 비교 앱 플랫폼은 다 대출 상황을 비교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금융회사 앱은 그 금융회사에서 다른 대출을 그 금융회사 대출로 바꿀 때 그리 가면 된다. 맞습니다. 마음을 미리 먹었다면 맞습니다. 바로 가면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모든 대출이 다 이렇게 갈아타기가 손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그럼 아쉽게도 일단 10억 원 이하의 그 직장인 대출,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아니면 보증 담보 없는 신용 대출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그냥 신용 개인 대출만 된다. 신용 대출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1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억 원 이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주담대 되냐고 물어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많으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공문을 보면은 뭐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연내에 개발하겠다. 연내 개발하겠다. 연내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밝혔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 금융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처럼 손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담대라는 거는
보증서 이렇게 담보가 있잖아요. 담보가 사실. 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온라인에서 처리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절차는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비교 시스템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카드론 되냐? 카드로는 바로 싼 걸로 좀 바꿀 수 있느냐? 네, 됩니까? 이거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됩니다. 그런데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전산이 다 되려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네, 사실상 이제는 카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진행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카드론 금리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부터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안 되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이번에 대출 비교 시스템 요게 나왔을 때 네. 어떤 분들에게 인기를 끄냐면 사실상 카드론을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카드론. 예, 예. 고금리거든요. 사실. 고금리니까 조금이라도 1%라도 좀 낮은 쪽으로 하고 맞습니다. 싶은데 그건 예. 바로 안 된다. 7월 1일에 돼요? 7월 1일부터는 모든 카드론이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네. 조회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하시면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가능하다. 그럼 한 번에 이렇게 갈아타는 거 뭐 이렇게 계속 바꿔 탈 수 있습니까? 다시 해보니까 또 금리 낮은 곳이 있더라. 그래서 자주 바꿔 타고 네. 뭐 몇 번 이용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이용 제한은 없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내가 대출 상담을 받다든지 아니면 조회를 한다 그러면 신용도가 이제 낮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예. 이거는 그냥 대출 비교 시스템 때문에 신용도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가셔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키시고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예. 신용도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근데 이제 금융회사가 새로 유치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금융회사가 유치한다. 네, 어떻게 신규로? 네. 아,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경쟁하지 너무 과도한 경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풀어주면은 사실 경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심각한 마케팅 상품들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을 좀 한계를 정했던 것이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 또는 4천억 원 중에 작은 것이라고 작은 이제는 거. 돼 있는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신규 취급의 은행 1금융권 같은 경우는 10%만 6,800원 정도 되거든요. 6,800억. 그러면은 그 중에 작은 것이니까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실상 4천억 원 이내로 신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한돼 있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예. 본다 그러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수요가 늘어난다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이게 다 차버리면은 못 하니까 그래서 이왕 조회를 하실 분들은 빨리 한번 조회를 해보셔갖고 내가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대출 받을 때 왜 뭐 DSR 이런 규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가 금융권별로 좀 다를 텐데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갈아타기 할 때?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공문이나 아니면 금융위의 얘기는요. DSR 어차피 그러잖아요. 상환이라는 게 대출 갈아타기라는 게 기존 대출을 갚고 사실 내가 새로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DSR은 그대로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뭐 언론에 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대출 받았을 때 나의 소득과 예. 신규로 갈아탔을 때 소득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 DSR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뭐 공문에 써들듯이 네. 뭐 DSR 규제 어차피 신규 대출 갚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 똑같다. 예, 금융상에 똑같다라고 관계 보지만은 없다고 자꾸 나오던데요. 예, 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실상 보면은 내 소득이 달라지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1금융권은 40%, 저축은행 5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조건이 바뀌어지면 DSR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고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금융위의 관계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어차피 갈아탈 때 보면은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려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 대출 비교 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뭐 토스, 핀다도 해당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앱들이 아무래도 훨씬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별도 금융회사보다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이용자가 훨씬 늘어날까요? 이쪽을 더 이용을 많이 하겠죠? 예, 요거 팁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교하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플랫폼 앱을 가시는 거죠. 아, 비교하고 싶다. 그렇죠. 내가 대출을 다양한 상품들 53개의 금융회사인데 여기 상품들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가셔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한계점이 뭐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옮겨갈 은행 정했잖아요. 그럼 막상 가보면 우대금리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 금리에는. 그러니까 그 은행에 가셔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야지만 사실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우대금리가 책정이 돼서 나오는 실제 금액이 나와요. 아, 우대금리까지 표시해줘야 정확하게 적용받을 금리 알 텐데요. 근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것까지를 표시해주면 과도한 마케팅. 과도한 마케팅이다. 예. 왜냐하면 사실상 그 금액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갖가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 플랫폼 앱에 가면은 그 나오는 금리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실제 대출 받을 상환이 이루어질 은행 가셔서 조회를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대금리는 대출 비교 앱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서 네. 그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실제 내가 갈아탈 은행에 가셔서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내 조건에 맞는 이제 우대금리라든지 실제 금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뭐 플랫폼 앱이 좋다 아니면은 뭐 은행 앱이 좋다라는 예. 거는 사실 뭐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대환대출 서비스라는 게 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경쟁을 조금 유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해주겠다는 건데 나름도 또 제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네요. 아까 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제약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너무 맞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 지금 정부의 의지는 그거예요. 의도는 이제 서로의 경쟁을 어느 정도 붙어서 실제 금융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이제 금융 제품을 주겠다, 상품을 주겠다는 건데 네. 실제 이런 분위기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은행들이 이벤트 들어갔거든요. 아, 은행들이 네, 어떤 은행들이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 뺏기려고? 은행들, 네네, 이제 우대금리를 좀 더 준다든지, 우대금리? 아니면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은행 어플 들어가 보시면 왜냐하면 기존 고객 뺏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유리한 곳으로 옮겨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잘 나온 제도이고 잘 나온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서비스가 오늘 처음 가동했는데 뭐 첫날 큰 문제는 없었죠? 지금 네, 뭐 없고요. 마구 몰리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너무 많이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왜냐면 어차피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이제는 모습은 안 나오고 저도 이제 실제 해봤거든요. 어떻게 잘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신용대출이 없어서 아. 예, 그래서 일단 조회는 다 되더라고요. 조회는 되고. 제 대출에 대해서 조회는 되는데 저는 뭐 신용대출 없다 보니까 끝까지는 못 가봤는데 근데 중간에 좀 튕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튕긴다는 건 뭐예요? 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리는 아, 그래요? 이런 어떤 아니, 뭐, 불안전한 모습은 있어도 예, 정부가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마 저는 좀 잘 못해서 안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뭐 비교 상품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 대출이 있으신 분들, 신용 대출이 있으신 분들, 신용대출. 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이런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이 대출 비교 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환대출 서비스는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이시거나 장년층이신 분들이 이제는 약간 소외받을 수 있어서 은행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 그래서 직접 가서? 은행에 가시면은 은행이 이제는 그 영업 창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거든요. 다만 불편한 점은 대출 비교는 안 됩니다. 해당 은행 가도 그 은행에 대한 상품만 소개하지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 비교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아, 그 은행이니까 네. 다른 은행 걸 가져와야 되니까 비교를 안 해주는군요. 기존 대출은 조회는 가능해요. 예. 내가 받았던 기존 대출은 조회는 가능해도 내가 뭐 다른 은행들에 대한 뭐 더 저리로 있는 그런 어떤 대출 비교 서비스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뭐 은행에서 좀 해줘라 하고 있는데 차후 숙제로 남겨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현재는 그 해당 은행에 대한 대출만 이제는 비교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대환대출 서비스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게 받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곳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